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거의 매일매일 흐려요.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는 거의 매일매일 비가 왔습니다. 원래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싶을 만큼 날이 흐려서 도대체 왜 그럴까? 혹시 지구온난화 때문인가? 걱정이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라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야식 메뉴 중 하나인 라면. 이미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주신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라면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들의 순위를 살펴보고 제가 좋아하는 라면까지 여러분에게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라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라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음식은 1963년에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그 당시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라면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하니까 저는 삼양라면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면이 꼬불꼬불 거린다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생소했어요. 생소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낯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만 있으면 한 끼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처음에 라면을 생각하니까 그거랑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하나 떠오르는데 여러분 혹시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보았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 이 애니메이션이 한국의 1960년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거기서도 라면이 굉장히 값비싸게 팔리고 있었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이 라면을 처음 먹던 날과 관련된 그 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냐면 그 주인공인 기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기영이가 용돈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라면을 사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 용돈을 그냥 받는 건 좀 어려웠고 계속 잔심부름을 하면서 그 심부름 값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용돈으로 10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10원이라고 하면 라면을 한 개 살 수 있고 또 짜장면을 세 그릇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용돈이 생긴 기영이가 친구들과 함께 라면을 사러 구멍가게에 갑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봉지 사들고 돌아오는데 마침 기영이네 집 앞에 어떤 분이 앉아서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상에서 기영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착한, 선한 그런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럼 기영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온 라면을 그 거지 할아버지께 끓여서 드려요. 그러면서 이 거지 할아버지께서 라면을 굉장히 맛있게 드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도 먹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괜찮아. 우리 남은 국물에 밥 말아먹자 라면서 소근소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얘야 찬밥 없니? 라고 하면서 밥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던 라면 한 봉지를 할아버지께서 다 드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속상해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이거 네가 먹고 싶었던 거냐 하면서 너는 나중에 분명 큰 복을 받을 거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기영이네 집 앞에 라면 트럭이 도착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거지 할아버지가 라면 회사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라면을 나눠주는 좋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건데, 어쨌든 기영이가 이렇게 라면을 베푸는 일을 했으니까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화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라면의 면발로 막 튕기면서 기타 치듯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 라면의 향이 느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라면을 먹고 싶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검정고무신을 찾아볼 때마다 그 화를 꼭 찾아서 보곤 합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한국에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해외에도 진출을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데 그 당시에는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음식 중 하나였어요. 1963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는 농심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생기고 오뚜기, 팔도, 삼양, 풀무원, 진라면, 안성탕면 등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경쟁하는 라면 문화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봉지에 들어있는 봉지라면 종류가 있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이렇게 컵에 들어있는 컵라면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봉지라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라면 중에서도 진짜 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봉지라면은 만드는 순서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인 봉지라면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일단 면이 들어가 있고 건더기 스프가 있고 그리고 분말 스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에다가 면을 먼저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프를 먼저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넣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스프를 먼저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스프를 먼저 넣어줘야지 끓는 점이 높아지면서 라면을 더 높은 온도에서 맛있게 끓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요. 누구는 면을 먼저 넣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저처럼 스프를 먼저 넣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프를 먼저 넣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레시피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인 봉지라면 9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신라면입니다. 신라면에서의 이 신이 한자로 매울 신자를 사용했는데 이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보면 한글의 푸 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푸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라면 또는 푸라면이라고도 부릅니다. 푸라면이라고 하면 그건 도대체 어느 브랜드의 라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푸라면은 신라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라면은 세계 어디서나 가장 사랑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울 신 한자를 사용하는 만큼 칼칼하고 매운 맛이 특히 인상적인 그런 라면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마라탕 집에 가보니까 이 마라탕 국물의 맵기를 신라면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매운맛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는 라면이어서 매운맛을 비교할 때 신라면보다 매운지 혹은 신라면보다 맵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신라면이 대표적인 한국의 라면이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린 라면 중 하나인데요. 2025년에도 신라면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신라면의 인기가 30년째 부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이라고 하는 건 동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칼로리 자체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긴 한데요. 연간 4억 5천만 개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라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라면보다 더 좋아하는 라면이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라면은 진라면입니다. 제가 진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매운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순한 맛을 좋아합니다. 진라면 매운맛과 진라면 순한 맛을 줄여서 진매, 진순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순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라면도 굉장히 많이 팔린 라면 중 하나인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봉지라면을 묶음으로 샀을 때 낱개 기준으로 하나에 700원 정도 하는 라면이고 클래식한 라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라면은 안성탕면입니다. 안성탕면의 특징은 국물이 굉장히 구수한 소고기 국물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어떤 연령대에게 인기가 많냐면 40대 이상인 연령층 사이에서 최애 라면으로 꼽힐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국물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네 번째 라면은 삼양라면입니다. 제가 아까 1963년에 처음 라면을 만든 브랜드 어디라고 했죠? 맞습니다. 삼양식품이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삼양라면인데요. 삼양라면은 봉지가 주황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초의 라면이다 보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충실한 그런 라면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의미도 깊은 라면입니다. 다섯 번째 라면 브랜드는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는 되게 귀엽게 동물 이름 중 하나인데 면발이 다른 라면에 비해서 두꺼운 것이 특징이에요. 또 다른 라면에는 면이랑 분말 스프, 후레이크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너구리 라면에는 신기하게도 다시마가 한 장 톡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너구리 라면을 뜯었는데 다시마가 2장 들어있다면 럭키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너구리 라면은 이렇게 안에 다시마가 들어있다 보니까 라면을 끓일 때 그 다시마가 같이 우러나서 국물 맛이 더 깊고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라면은 한국의 짜장라면의 대표인 짜파게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걸 보신 분들은 이 짜파게티를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레시피를 내서 더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는 이 짜파구리라고 하는 거 이전에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예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화 기생충에서 소고기랑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더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짜장라면 중에서는 저는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짜파게티도 부동의 판매, 짜장라면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라면입니다. 일곱 번째 라면은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은 역시 매운맛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매운 음식 챌린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음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원칩 챌린지라고 하는 엄청 매운 과자를 먹는 챌린지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불닭볶음면으로 챌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까르보 불닭으로 먹었고 심지어 양념을 절반만 넣었는데도 너무 매워서 다음날 배탈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먹을 때는 별로 맵지 않았는데 먹고 나서는 배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라면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라면은 팔도 비빔면입니다. 이 비빔면은 다른 라면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름철에 먹으면 훨씬 맛있는 그런 비빔라면 종류인데요. 물을 빼고 그 안에다가 매콤, 새콤, 달콤한 소스를 넣고 비벼서 먹는 비빔면인데 뜨거운 국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여름맛 라면입니다. 아홉 번째 라면은 참깨 라면입니다. 참깨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소한 국물이 특징이고 여기에는 독특하게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계란이 네모 모양으로 해서 약간 말린 거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고소한 국물에 계란까지 더해줬으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맵지 않은 라면, 고소하고 순한 라면을 좋아하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참깨라면이었습니다. 열 번째 라면은 나가사키 짬뽕 북엇국 라면 김치라면입니다. 이 라면은 한국식 국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라면인데요. 나가사키 짬뽕 라면 저도 옛날에 엄청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국물이 하얗고 해물 라면인데 아무래도 짬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얼큰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국 종류 중 하나인 북엇국 라면도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매콤해서 해장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술 좀 마시고 해장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북엇국 라면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또 김치라면도 인기가 많은데 확실히 김치라면은 김치 특유의 맛과 향이 느껴져서 김치를 함께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지라면 종류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컵라면 종류도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컵라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라면인 육개장 라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국민 컵라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특히 다 같이 대학 때 MT를 가고 나서 다음날 해장용으로 컵라면을 먹을 때 이 육개장을 많이 먹었어요. 육개장 컵라면은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 특징인 그런 라면입니다. 저는 봉지라면도 좋아하긴 하는데 컵라면을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봉지라면에 들어있는 면이 훨씬 더 두껍고 컵라면에 들어있는 면은 훨씬 더 가늘어요. 왜냐하면 봉지라면은 물을 끓여서 먹는 건데 컵라면은 끓인 물을 붓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이 빨리 익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발이 훨씬 가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개장 라면이 그래서 면이 가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컵라면은 새우탕입니다. 새우탕면이 봉지라면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 컵라면이 익숙해서 컵라면 브랜드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반 라면도 맛있지만 여기에 새우가 들어가서 굉장히 그 해산물 향이 나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라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새우탕을 막 찾아 먹는 건 아닌데 가끔 먹었을 때 오, 역시 새우탕면 맛있군 이런 식으로 이 새우탕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틈새 라면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라면인데요. 이 틈새 라면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라면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컵라면인 왕뚜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왕뚜껑은 말 그대로
일반 컵라면과는 다르게 조금 납작하고 큼직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 뚜껑을 받침으로 삼아서 라면을 덜어서 후후 식힌 다음에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대용량 라면 브랜드에서 무려 70%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컵라면 중에서는 왕뚜껑을 제일 좋아해요. 왕뚜껑이 근데 라면들 브랜드 중에서는 좀 양도 많은 편이어서 요즘에는 미니 왕뚜껑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파는 큰 왕뚜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의점에서 한정판으로 팔고 있는 컵라면들도 있는데, GS25나 CU,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에서 계절마다 또는 시즌마다 새로운 컵라면이 나오곤 합니다. 요즘엔 김혜자라고 하는 요리 연구가께서 만드는 김혜자 라면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마이멜로디 라면, 쿠르미 라면처럼 이렇게 캐릭터랑 콜라보한 라면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컵라면을 조리할 때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전자레인지에 조리가 가능한 컵라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전자레인지의 용도가 물을 가열해서 물을 다시 끓게 해주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래서 이 컵라면을 그냥 물만 넣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한 번 더 조리를 한다면 더 높은 온도로 빠르게 라면을 익힐 수 있어서 더 맛있게 라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편의점에 가도 뜨거운 물 받아서 컵라면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어서 한국식 라면은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한국 라면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먹을 때 그냥 라면만 먹지는 않아요. 라면과 함께 다른 것들을 곁들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라면에 밥, 김치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먹는 건 거의 기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라면 국물에다가 밥을 많이 말아서 먹습니다. 검정고무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뜨끈한 라면 국물에 차가운 밥을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렇게 라면 국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뜨겁게 좀 끓여서 먹으면 라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그냥 면만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말아 먹지 않기는 하는데, 밥을 말아 먹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 그 안에 다양한 재료를 같이 넣기도 하는데요. 계란이나 치즈, 파, 떡, 만두, 스팸, 김치 같은 것을 추가해서 조리할 수도 있어요. 넣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조합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라면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크 정식이라고 하는 이 레시피를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크 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그룹인 갓세븐이라고 하는 그룹에 마크라고 하는 멤버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마크의 팬분께서 인터넷 검색창에 마크를 검색했을 때 자꾸 마인크래프트가 나오는 게 싫어서 마크의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편의점 레시피라고 합니다. 자기의 최애 가수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편의점 레시피라니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마크의 팬이 만든 편의점 음식을 마크 정식이라고 불렀고, 이 마크 정식을 만들 때에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시지, 스파게티 컵라면, 편의점 떡볶이, 피자 치즈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만들어 본 적은 없긴 한데 레시피를 일단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편의점에서 스파게티, 떡볶이, 소시지, 치즈를 구매한다. 두 번째, 떡볶이에서 떡만 넣어서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세 번째, 스파게티 라면의 면을 삶아준다.
네 번째, 떡볶이에 떡볶이 소스를 넣고 스파게티 소스를 넣고 그리고 아까 끓였던 스파게티 면을 함께 넣어준다. 다섯 번째, 같이 사온 소시지를 잘라서 넣는다. 여섯 번째, 소스가 잘 묻도록 비벼준다. 일곱 번째, 스트링 치즈를 찢어서 넣고 또 그 위에 치즈를 양껏 뿌려준다. 여덟 번째, 전자레인지에 2분간 조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파게티 라면에 떡볶이 소스가 들어갔고 거기에 소시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치즈까지 들어갔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레시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불호가 거의 없는 맛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갓세븐의 멤버인 마크 본인도 즐겨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자신만의 커스텀 라면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라면을 그냥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끓이는 것도 일종의 요리 실력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매운 라면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또 매운 라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표적인 매운 라면은 역시 불닭볶음면. 인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핵 불닭볶음면도 나오고 마라 불닭볶음면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매운 라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매운 라면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매운 음식 먹는 챌린지도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먹을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속이 맵긴 하지만 먹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또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매운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우유를 마셔서 속을 보호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라면 종류 중에서 여름에 먹으면 더 맛있는 라면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뜨거운 국물 라면을 먹기보다는 매콤, 새콤, 달콤한 비빔라면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라면은 역시 팔도 비빔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팔도 비빔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비빔면, 함흥 비빔면, 진짜 쫄면, 춘천 막국수, 쿨 불닭 비빔면 등등 여러 브랜드가 있어서 여름에는 이런 브랜드의 라면을 취향껏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라면은 일반 라면을 끓일 때랑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먼저 끓는 물에 면을 삶아주고 그걸 차가운 물에 헹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콤달콤한 양념 소스를 넣어주는데요. 이때 얼음을 몇 개 넣어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오이와 삶은 달걀 같은 것들을 곁들여 먹으면 훨씬 더 여름 느낌 물씬 나게 라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면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으로 꼭 고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대학생 때 MT를 가면 꼭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같이 비빔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저는 고기랑 비빔라면을 같이 먹을 때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비빔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겨울에는 사골라면 같은 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골라면은 사리곰탕이라고 하는 라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짬뽕라면도 인기가 많고 북엇국 라면, 아까 시원하고 칼칼해서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 라면도 인기가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듯이 라면도 조금씩 바꿔서 먹으면 더 재밌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라면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콜라보를 한다거나 한정판 라면이 나오는 등 다양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 콜라보 하고 있는 라면 중에서 가장 핫한 라면은 역시 K-팝 데몬 헌터스 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는 연예인이랑 콜라보를 한다거나 어떤 요리사랑 콜라보를 하는 라면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캐대언 라면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케이팝 데몬헌터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헌트릭스 멤버들이 비행기에서 라면을 급하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컵라면에 헌트릭스 멤버들의 이름이 새겨진 라면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사보고 싶어요. 이어서 라면과 관련된 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봉지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는 이 라면을 부셔서 먹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마 제가 중학생 때 특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라면을 부셔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라면 면을 마구 부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라면 스프를 뿌려서 골고루 흔들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라면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이 소스, 스프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양념의 맛과 바삭바삭한 라면 면발의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되게 한창 잘 먹을 시기여서 그런지 친구들이랑 라면 한 봉지를 뜯어서 같이 맛있게 부셔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뽀글이라고 하는 라면을 즐겨서 만들어 먹는데요. 뽀글이는 무엇이냐면 봉지라면을 컵라면처럼 끓여 먹는 거예요. 원래 봉지라면을 먹을 때에는 끓는 물에다가 면을 넣고 푹 끓여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뽀글이는 봉지라면을 위에 열어주고 뜨거운 물을 붓고 푹 익혀서 먹는 방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뽀글이를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갔을 때 종종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조금 간단하게 한국의 맛을 느끼고 싶다 할 때 이 뽀글이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라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한국 라면을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봉지라면, 뜨거운 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뽀글이를 끓여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라면과 관련해서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라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라면은 신라면입니다. 대표적인 한국 라면이기 때문에 신라면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신라면 블랙이라고 해서 트러플이 들어간 그런 라면도 있나 봐요. 가격대는 신라면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종류가 다양하니까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까지 드셔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불닭볶음면입니다. 매운 걸 좋아하고 도전 정신이 강한 분께 추천드리는 불닭볶음면이고 세 번째는 여름에 먹을 시원한 라면을 찾는다면 팔도 비빔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식 짜장라면 브랜드인 짜파게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입문용 라면인 진라면 순한맛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밥심 못지않은 라면심, 라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라면의 종류를 전부 다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전부는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막 떠오르는 라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감자면이라고 하는 라면입니다. 감자면이 면발에 감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혹시 감자면을 만나게 된다면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한국에서는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늦은 밤에 나를 위로해주는 음식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가족과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즐겨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양한 한국 라면의 매력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제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 문화를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